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불멸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 그의 예술원이 그대로 담겨있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반 고흐 미술관이 바로 그곳이죠. 지금 보시는 방은 반 고흐의 초상화와 자화상만 모두 모아놓은 방인데요. 그의 스타일의 변화를 한눈에 잘 보여주는 방입니다. 같은 초상화에도 한 작품 한 작품 다른 느낌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특별합니다. 잠시 그의 자화상들을 감상하시죠. 그와 관련된 작품과 자료만 무려 5,000점이 넘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소장한 반 고흐 미술관은 1973년 6월에 개장했는데요. 그의 작품은 물론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인상파 동료들의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미술관입니다. 반 고흐 미술관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 고흐의 그림과 드로잉 컬렉션이 있습니다. 2017년에 이 박물관은 무려 230만 명의 방문객을 기록했으며 네덜란드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박물관이자 세계에서 23번째로 방문객이 많은 미술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반 고흐 미술관은 반 고흐의 삶과 작품을 소개하는 신기술 중심의 몰입형 전시인 빈센트 반 고흐 체험을 시작하여 전 세계를 순회하고 있는데요. 이 미술관의 특징 중 하나는 단순히 미술 작품을 벽에 걸어놓은 그런 미술관이 아니라 감동적인 스토리가 많은 고흐의 이야기를 기술력을 활용하여 방문객이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감성 컨텐츠가 풍부한 곳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영상으로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 만지고 앉아보는 그런 공간을 체험하는 오감 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이죠. 즉 그런 체험을 통해 보다 쉽고 흥미롭게 그의 삶과 생각 그리고 감정, 작품 세계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예술의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반 고흐 미술관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그의 유작을 소유하고 탄생하게 된 걸까요?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작품들을 생전에 거의 팔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1890년 빈센트 반 고흐가 사망하자 그의 작품은 팔리지 않고 그의 동생 테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테오는 빈센트 사망 이후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고 이 작품은 그대로 그의 미망인인 요한나 반 고흐 본 거에게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고흐의 작품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야심으로 빈센트의 그림을 많이 판매했는데요. 요한나는 그러면서도 그의 작품에 대한 개인 컬렉션을 유지했습니다. 당시에 팔렸던 많은 그림들이 결국 전 세계 유명 미술관에 자리 잡았던 거죠. 한편 요한나의 개인 컬렉션은
1925년 그녀의 아들인 빈센트 빌럼 반 고흐에게 물려주게 되었고 결국 암스테르담의 스테델리크 박물관에 대여되어 수년간 전시를 되었습니다. 그 후 1962년에 정부가 주도한 빈센트 반 고흐 재단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결국 1973년에 완공된 반 고흐 미술관에 소장되며 개장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소장된 고흐의 유품은 유화 200점, 드로잉 400점, 그리고 그의 친필 편지 700점이었다고 하네요. 물론 그의 작품만 있는 게 아니죠. 그의 당시 동료이었던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 화가 그리고 19세기 후기 작가들의 작품들이 풍부하게 많기로도 유명합니다. 그 작가들 중에는 오거스트 로댕, 에두아르드 마네, 클로드 모네, 폴 고갱, 에밀 베르나르드, 조지 쉐라, 그리고 툴루즈 로트렉 등 수많은 작가들의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반 고흐 미술관은 반 고흐 연구만이 아니라 19세기 인상주의 화가들을 심도 있게 알려면 이곳은 꼭 가봐야 할 명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반 고흐의 작품들이 있는 반 고흐 미술관에서도 시련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의 작품들이 대거 분실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분실이 아니라 절도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두 번이나 되는데요. 첫 번째는 1991년에 박물관에서 무려 20점이나 되는 그림이 도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 중에는 반 고흐의 초기 그림인 감자 먹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도둑들은 건물에서 탈출했지만 천만다행히도 35분 후에 버려진 차에서 도난당한 그림들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하지만 피해도 있었는데요. 까마귀가 있는 밀밭, 성경이 있는 정물, 과일이 있는 정물 등 그림 3점은 도난 과정에서 심하게 찢어져서 어려운 복원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검거된 도둑 4명 중에 2명이 반 고흐 미술관 경비였다네요. 그리고 두 번째 도난 사건은 2002년 누넨의 개혁교회를 떠나는 회중과 세베닝겐의 바다 전망이라는 그림 2점이 도난당했죠. 그런데 이번 도난 사건에서는 도난당한 작품들을 찾는 데는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작품을 찾기 위해 10만 유로, 하나로 약 1억 5천만 원의 현상금을 걸었고 FBI는 이 작품의 금액 가치를 3억 달러, 즉 하나로 약 4,300억 원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결국 이 작품들을 찾았다고 하는 안타까운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미술관이죠.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작품이 있네요. 바로 반 고흐의 아르레 침실입니다. 너무 반갑네요. 그리고 또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네, 그 유명한 귀를 자른 다음에 그린 그의 자화상이네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해바라기가 우리를 맞이합니다. 자, 다음 방을 가면 에밀 베르나르드와 대화하는 고흐의 사진이 보입니다. 그럼 어떤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을까요? 정말 수많은 고흐의 작품들이 있는데요. 수많은 작품들 중 대표작으로 누넨 시절의 감자 먹는 사람들, 가을의 포플러 거리가 있고요. 앤트워프 시절의 불타는 담배와 해골의 두개골도 소장하고 있죠. 그리고 파리 시절과 아르 시절의 작품들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 종달새가 있는 밀밭, 빈센티의 방에서 본 파리의 풍경, 주아부, 아르레 침실, 더 옐로 하우스, 그리고 해바라기도 당연히 있죠. 그리고 생레미 시기의 아몬드 꽃과 오베르 시기의 까마귀가 있는 밀밭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옥 같은 작품들을 감상하러 꼭 한번 반 고흐 미술관으로 미술 여행을 떠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미술관 투어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편에는 세계 최고의 인상주의 전문 미술관으로 알려진 오르세 미술관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